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기생충 약 복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기생충 약을 우리가 보통은 분기별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제가 아니고 원래 그 기생충 복용법 이렇게가 있는데 현재 나오는 약은 두 알 나와가지고 하나를 먹고 그다음 일주일 있다가 또 하나를 먹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공기 중에도 날아 들어오고 거기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신발 벗고 뭐 운동하면은 뭐 발에 좋다고 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땀샘에 가면 땀이 논다마는 살같이 구멍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타고 들어가는 거죠. 기생충이라니까 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미경을 봐야 보이는 기생충이 많죠. 근데 수만 종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약을 먹어갖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죽이는 약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 몸의 세포도 죽이라고 약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약들은 못 먹게 굶겨 죽이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굶어갖고 언제 죽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질 때 알을 놓으면 하루에 뭐 20만 개 이렇게 알을 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알을 넣죠. 알을 넣는데 그 약 먹었다고 알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게 부화가 돼가지고 다시 또 충해로 그 안에서 계속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어떻게 먹는 게 좋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특히 암 환자 있잖아요. 암 환자가 이거 먹는 법을 알아가지고 먼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깥에 가서 생식하면은 또 집에 와서 그걸 하나씩 먹는 게 당연한 거죠. 육회나 생선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사이 그 생식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그냥 먹으면 그놈이 죽으면 되는데 굶겨 죽으려면 3일 먹었다고 죽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게 살아있을 때 알을 아까 했잖아요. 알을 20만 개씩 놔요. 그럼 그 알이 죽이려면 그거는 알이 뭐 먹나요? 안 먹죠. 지가 부활해야 되니까. 부활해갖고 다시 그걸 지가 살아 움직일 때 못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법이 원래 그 약들이 반감기가 12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2시간을 있다 이 말은 하루에 약을 2알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반감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8시간이면 효력이 8시간 가면은 그 약효가 반으로 싹 내려가기 때문에 하루에 3번 먹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12시간이라 이러면 2번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알벤다졸 같은 걸 반감기가 12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2알을 그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를 3일간 이렇게 먹고 날을 정해야 되는 거죠. 봄, 가을에 1년에 2번을 한번 해보시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1일, 1, 2, 3일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알 3일간 먹고 그 다음에 또 보름 후에 15일 되는 날에 또 15, 16, 17일 3번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한 달 지냈잖아요. 그럼 3개월을 계속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한 달에 2번 먹는 거죠. 1일 날에 1, 2, 3일에 먹고 15, 16, 17에 또 먹고 그 다음 달에 그대로 한 번 더 하고 또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고 그래야 그게 알을 낳아놓은 게 부화된 거를 또 없애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럼 3개월 지났잖아요. 6개월 됐을 때에 한 번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해만 아니고 한 2년을 연속 그렇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이걸 하고 나면은 굉장히 몸이 건강해집니다. 특히 그 암 환자 있잖아요. 암 환자 이러면 암이 전부 다 그걸 조사하면은 세포에 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거의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리고 뭐 사막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 사막이니 뭐 얼룩이니 이렇게 생기는 거 하면, 여드름 같은 거 생긴 거를, 그거를 가운데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그 안에 다 충이 있어요. 그래서 약방에 가서 그거 사가지고 하나를 먹고, 일주일 있다 하나를 먹으면 낫는가 싶으면 절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지켜줘야 되고, 그럼 이런 걸 하면은 당뇨도 어린이 당뇨나 어른 당뇨나 똑같는데, 어린이 당뇨는 뭐 유전성이 돼가지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유전되는 게 아니고, 췌장에 들어오는 충이 있어요. 그를 유리트레마라는 충이 있어요. 몸에 메탄올이 있는 거를 먹으면은요, 췌장으로 불러들여요. 특히 뭐냐면은 또, 간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에 프로필 알코올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는 에틸 알코올이거든, 술 먹는 거는. 근데 그 프로필 알코올이 돼가지고, 우리가 소독약으로 프로필 알코올 쓰는 거 있죠.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에틸 알코올을 써야 되는데, 그게 프로필 알코올 해가지고, 솜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다고요.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걸 쓰면은, 우리 몸에 있는 총을 간으로 불러들여요. 여러 가지 물질이 그런 걸 만드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 뭐냐면, 신라. 아시죠? 왜? 신라 있는 것은 뇌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신라 흡수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불러들여요. 그럼 그렇게 불러들이고 또 흉선에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 흉선에 불러들여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방지하고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무슨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제파를 이용하면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또 제파는 장 안에 있는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하면 육부에 있는 것은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장에는 이게 잡을 수가 있는데 육부에 들어있는 충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제파도. 그런 것은 아요다인, 요걸 용액을 드시면은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기생충이 모든 병에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대처해야 되는데, 이거를 함께 사람들이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소화가 잘 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반드시 그게 충의 원인이다 하는 게 아니고, 충에도 인해서 그런 게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유심히 생기가 몇 개가 겹치면은 몸 안에 충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처치해야 되는 거고, 아까 당뇨도 이야기했잖아요. 당뇨가 유리트레마라는 균을 췌장으로 이끄는 게 아까 메탄올이라 했거든요. 그 메탄올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술이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메탄올이 술에서 생기는 거는 목탄에서 생기거든요. 나무에서 나오는 알코올이 그걸 메탄올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충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프로필 알코올은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우리 몸에 있는 충을 간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메탄올은 어디를 불러들이나? 췌장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럼 뭐 당뇨에 걸리는 거예요. 췌장에서 알파, 베타 세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세포는 당을 가는 거고,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게 공격을 하니까 인슐린을 못 만들게 하니까 당뇨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전처럼 생각하거든요. 유전이 아니에요. 그럼 그 균이 있는데 그 균을 잡으면은 HA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피부 표면에 나타나. 그게 아예 없어져요. 그런 조사를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는 어른 당뇨나 애 당뇨나 똑같은 거예요. 췌장에 균이 들어오는데 거기 균이 일반적으로 그 찾아낸 게 유리트레마라는 그 균이 있거든요. 그게 충이에요, 충.
그러고 우리 경락에서 그러죠. 경락에 보면은 우리 경락이 670개거든요. 우리 몸에 67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32개가 133개가 쇄골 위에서 머리에 다 있어요. 경락색에서 머리에 있는 그 혈을 하나하나를 넘기면은 풍사를 제거하고 열사를 제거하고 습사를 제거하고 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풍사가 뭔가 알아요? 충을 제거하기 위해서로 그건 뭐냐면 거기다가 침을 놓으면은 그 혈자리나 침을 놓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중에 과립구를 불러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풍사, 풍으로 인한, 그러니까 충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을 제거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의사들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풍사를 제거한다. 그리만 알고 있는 거지. 그 풍사가 뭔고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리 표면으로 얼마나 많은 균들이 여기에 꽉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전부 다 여기 찾으면 경락책에 모두가 풍사를 제거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133개의 혈에 다 찾는 것마다 풍사를 제거하고 그냥 풍계를 제거하고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풍사는 충을 제거하고 이 말이고, 열사 이러면 리케차, 습사 이러면 박테리아 그 말이에요. 한사 이러면 뭐겠어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부른다? 임파고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침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혈자리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별로예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풍사를 보면 모르는 거예요. 요거랑 뭐 풍사를 없애는데 풍을 없애는 것처럼. 그 한의사들이 풍이라면은 고혈압 해가지고 걸리는 거를 풍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풍사를 제거한다면은 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립구, 백혈구 중에 과립구를 불러들인다 그 소리거든요. 우리 몸에서 완전히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 그거를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침 놓는 분들이 이거를 완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건 무슨 그 몸이 가려운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려움증이 있는 거 이게 거의 다 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했지만 특히 뭐 항문이 가렵다 이러면 그 안에 S장에 대장에 마지막 S장이잖아요. S장이 그 제일 살기 좋은데요. 거기서 살면서 알을 놓는 거예요. 잘 내려와가지고 지가 내려와서 공을 탁 대고 알을 놓으면은 가려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항문이 가렵다 이러면은 충이 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이 살기는 살 때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천식, 그렇죠? 천식이라면은 배가 안 잡고 해가 기침하고 뭐 이런 거 천식이라 하잖아요. 천식은 100% 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몸에 대한 게 충이 완전 여기 와서 붙은 거예요. 배에 와서.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약을 써가 절대 안 좋습니다. 천식은 100%예요. 거의 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식을 많이 하거든요. 외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고기는 좋아하는데 항상 구워서 먹지만 우리나라는 쌈이라 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그 쌈에 생충이 많이 포함돼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물에다가 비타민C 이렇게 커피 스푼에 한 스푼을 넣고 5분 동안만 잠겨놨다가 물에다 씻으면은요 깨끗하게 처리하죠. 비타민C는 이게 생김새에서부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이중결합에서 여기 알파, 감마 시프트라고요. 요 점이 활성점이에요. 여기 이중결합이 이게 같이 밀어주는, 여기가 활성이 잘 돼가고, 비타민C가 일반 해독,
독을 식힌다든지, 그 다음에 나쁜 기운을 여기 붙여가지고, 그 중독성, 중금속 있죠. 그것도 여기 잘 붙여가지고 소변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시면은 우리 몸에 그렇게 독성이 있던 것을, 특히 제포를 하시는 분은 제포를 매일 하시면은 반드시 비타민C를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포를 하면은 그냥 살균을 시키거든요. 살균 시키면 터지면서 죽죠. 그럼 그 안에서 톡신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톡신이. 근데 그걸 해독 안 시켜주면은 나중에 눈떨림도 생기고 눈에 여러 가지 다른 부반응이 생겨요. 부반응이 생기니까 그거를 즉시 해독을 시켜줘야 좋기 때문에 비타민C가 굉장히 좋나요. 그 비타민C는 어떤 데서 좋냐면은 미네랄 있죠. 미네랄을 그냥 이렇게 드시면은요,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미네랄이 딱 들어가면 이게 아스코르빅 애시드잖아요. 여기에 미네랄이 붙어요. 미네랄이 붙어가지고 아스코르베이트로 바뀌어요. 아스코르베이트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비타민C 0으로 바뀌어가지고 수용성으로 찰도 소변으로 잘 빠지게 만드는 비타민C를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몸 해독도 하고 그다음에 중금속도 제거할 수 있고 간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상처를 있는 거를 그냥 물로 그냥 슬슬 했다고 그게 제거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타민C를 이렇게 해서 5분만 담궈놨다가 상태놨다가 물에 씻혀서 드시면은 굉장히 이로운 것이 됩니다.